안녕하세요. 이기적 전기근사 필기 기본서 챕터 4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이론 내용 알아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섹션 1번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과 자석의 자기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석의 자기작용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성체의 종류는 뭐가 있냐?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기 유도에 강하게 자화되어 쉽게 자석이 되는 물질, 강자성체고요.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물질. 한마디로 강자성체보다는 자석이 쉽게 되진 않지만은 자석이 되긴 돼. 이게 바로 상자성체 물질이고요. 반자성체는 간자성체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 강자성체는 자석이 쉽게 되는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자석이 될 수 없어. 자석과 반발하는 물체야. 이게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자성체는 어떤 물질의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야지만은 강자성체는 자기 유도에 의해 강하게 자화되어 쉽게 자석이 되는 물질이 했잖아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비투자율 뮤 S가 1보다 훨씬 커. 이렇게 나오면은 강자성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성체 물질은 비투자율 뮤 S가 1보다 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반자성체는 비투자율 뮤 S가 1보다 작아. 반대이기 때문에 1보다 작아.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어떤 물질들이 있어? 종류가 어떻게 돼? 어떤 거에 들어있어? 이걸 아셔야 된대. 강자성체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요게 바로 강자성체에 들어있는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상자성체의 물질은 백금, 산소, 알루미늄이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텅스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하나를 더 넣어보면은 텅스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자성체는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모네, 비스무트까지가 반자성체의 물질이야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꼭 뭐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아, 이거 세 개 다 기억하기 좀 힘드네 라고 하셔도 강자성체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자성체만큼은 필히 꼭 기억을 물질의 종류 꼭 기억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클롱의 법칙입니다. 이 클롱의 법칙이 나오는데 클롱의 법칙을 읽어보시면은 자기력은 두 자하 또는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얘를 어디서 봤냐? 바로 3장, 챕터 3에서 배웠었습니다. 챕터 3에서 저희 전기력 F에 대해서 배웠죠. 마찬가지 챕터 4는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의 힘인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챕터 3장을 잘 하셨으면은 이 챕터 4장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전기를 자석으로만 말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3장 거 기억하시는지 3장 거 전기력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3장 전기력 F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 전기력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요렇게 전기력을 썼었죠. 3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얘를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요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전기력. 3장에서 배웠던 전기력이었던 거고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4장의 자기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 역시 자석의 힘이기 때문에 자기력도 기호로는 F로 표현을 할 거고 단위 역시 똑같이 힘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한다고요? 이 전기력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자기력은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쉽게.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4파이 입실론 분의 1인데 우리는 전기력일 때는 유전율을 쓰지만은 자기력일 때는 입실론 대신에 투자율 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4파이 뮤 분의 1 요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곱하기 자 자기력 볼게요. 뭐와 반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리의 제곱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랑은 비례해요? 두 자하 또는 두 자극의 세기. 여기서 우리는 자극의 세기는 M1, M2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뭐 어때요? 기본적인 틀이 전기력의 틀과 자기력의 틀이 좀 똑같은데? 라고 비슷한데?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뭐만 바뀌면 돼요? 입실론을 전기에서는 입실론이었지만은 자석에서는 투자율이 전기에서는 전하였지만은 자석에서는 자극의 세기로 자석과 관련된 말로만 바뀌면은 자기력이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바로 또 새로운 거는 글씨. 우리가 입실론은 배웠지만 이제 투자율 뮤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뮤. 근데 이 뮤에 대해서 보는 거는 2번으로 넘어갔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율입니다. 2번. 투자율은 뭔지 보면요. 자속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투자율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물체에 자속이 쉽게 통해서 그 물체가 자석이 될 수 있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투자율이고요. 그럼 우리는 투자율은 아까 이렇게 쓴다 했고 얘는 뮤라고 읽고 있습니다. 뮤. 그래서 뮤라고 읽고 있고 이 뮤는 단위가 헨리 퍼 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율 뮤는 헨리 퍼 미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투자율 뮤에 대해서 봐보면은 뮤는 공기중 투자율인 뮤0와 비투자율인 뮤S가 합쳐진 걸 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기중 투자율 뮤0를 한번 봐보면은 공기중 투자율 뮤0는 얼마의 값을 갖고 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중 투자율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비투자율 뮤S는 마찬가지로 얘는 공기중, 진공중일 때는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기중, 진공중은 1이다. 만약에 공기중, 진공중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비투자율이 얼마인 물체야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공기중, 진공중은 비투자율 1이니까 비투자율이 얼마인지 안 주어질 거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뮤를 배웠으니까 다시 1번 클롱의 법칙으로 넘어가서 얘를 적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클롱의 법칙에서 자기력의 기호는 F였고 단위는 뉴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력의 F는 어떻게 구했냐?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야 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4파이 뮤분의 1 R의 제곱분의 M1 M2야 라고 한다 했었고요.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4파이 뮤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4 곱하기 파이는 3.14 곱하기 뮤인데 뮤는 뮤 제로와 뮤 S가 합쳐진 거. 뮤 제로는 얼마의 값이었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으니까 4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뮤 S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클롱의 법칙은 공기중, 진공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1, 비투자일 뮤 S를 곱해도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분의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기로 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얼마의 값이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얘를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야 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 우리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했더니 얼마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야 이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를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6.33 곱하기 10의 4승도 이 투자율 뮤가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례상수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로도 본다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뒤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극의 세기 M, 자극의 세기 M의 단위는 웨버다. 자극의 세기의 단위는 웨버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에 자기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장 내에 자하를 놓았을 때 이 자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단위자와 1 플러스 웨버에 대한 힘의 크기로 환산한 것을 자기장의 세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하란 무엇이냐? 자극의 세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의 세기 M이야 라는 겁니다. 자하는 자극의 세기 M으로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단위자와 1 플러스 1웨버. 왜? 아까 자극의 세기의 단위가 뭐라고요? 웨버라 했으니까 아, 이 자극의 세기구나, 단위 자극이구나 라는 거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볼 건데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기호는 자개의 세기는 H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로 표현하고 단위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암페어 턴 퍼 미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페어 턴 퍼 미터로
자개의 세기의 단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자개의 세기 H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개의 세기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자개의 세기 H는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방금 앞에 배웠던 클롱의 법칙, 자기력에 대해서 떠올려 볼게요. 자기력 떠올리시면은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가 클롱의 법칙 자기력이었죠. 근데 자개의 세기에서는 그 M을 하나만, 단위자니까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그래서 자극의 세기, 자하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요거로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4파이 미분의 1을 계산하니까 얼마의 값이었어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야.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H는 뭐였다는 거예요? 쿨롱의 법칙, 자기력에서 M을 하나 없애니까 M을 하나 나눠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자기력은 이 H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기에다가 M을 하나 곱해주니까 자기력 되네 라는 게 되는 거고, 자기의 세기는 자기력에다가 M을 나눠주니까 자개의 세기가 되네.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를 하나 곱해주는 게 자기력이고, 자개의 세기는 자기력에다가 자를 하나 나눠주면은 바로 자개의 세기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요러한 공식도 나올 수가 있다,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5번에 자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의는 자기적인 이치, 자석의 이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의입니다. 자석의 이치. 그래서 이 자석의 이치는 기호로 U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단위로는 암페어 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페어 턴으로 자석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석의 이치 U를 한번 써볼 건데, 자석의 이치 U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얘도 우리가 힘들면은 방금 배웠던 자개의 세기를 떠올리시던지, 나 자개의 세기 안 떠올라 라고 하시면은 자기력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기력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기력은 무조건 제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력을 한번 보시면은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였죠. 근데 여기서 자의는요, 자기력에서 거리도 하나만 있는 거고 자도 하나만 있는 거, 요렇게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자기력은 거리도 2개였고 M도, 자극도 2개였잖아요. 근데 자의는 거리 하나, 자극 하나,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얘 역시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하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분의 M이야.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는? V가 아니고 U요. U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U는 우리 아까 자개의 세기 H 했었죠. H는 여기에 뭐였어요? R의 제곱이었어요. R의 제곱. 근데 이 R의 제곱만 뭐 해주면 돼요? 없애주면은 U가 된대요.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거리에다가 h를 하나 곱해주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세기에다가 거리, 간격을 하나 곱해주니까 u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h는 거리에다가 u를 하나 h에다가 u를 하나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u와 h를 저희가 구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의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봐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로 나오는 거 자기력선입니다.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장에 의해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으로 작용하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자석의 힘을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으로 자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 이게 자기력선의 선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성질을 보시면은, 자, 자기력선의 성질은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끝나야 됩니다. N에서 S로 끝난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력선은 자신은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고 같은 자기력은 반발이다라는 겁니다. 같으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왜? N극과 N극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낼라 하잖아요. S와 S 갖다 내서 서로 밀어낼라 하잖아요. 그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장 내의 임의의 한 점에서 자기력선 밀도는 그 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고요. 이 다섯 번째, 자기력선의 총수는 뮤분의 m개다. 단 공기 중에 자기력선 선수는 뮤0분의 n개단데 얘는 자기력선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가우스 정리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성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가우스 정리는 뭐냐? 자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력선이 몇 개가 나왔는지 이 총수를 구하는 게 가우스의 정리고요. 그래서 이 가우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기력선 수는 뮤분의 m이야 라는 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분의 m개인데 단 공기라는 말이 나온다. 공기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기 중은 뮤0분의 m개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건 뒤에서도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로 나오는 거 자속밀도입니다. 이 자속밀도를 보시면은 자속밀도는 뭐냐?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자속밀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공간에 자속이 통과하고 있어. 그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속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속밀도의 기호와 단위를 한번 보면은 자속밀도의 기호는 B로 표현합니다. 자속밀도의 기호는 B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웨버 퍼 제곱미터.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석 밀도 B를 봐보면은 자석 밀도 B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단위 그대로 쓰면은 웨버 제곱미터. 제곱미터는 뭐예요? 면적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면적 A로 쓸 수 있었고 단면적 A 분의 자속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웨버가 단위가 있었던 게 두 가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 있었어요? 자극. 자극의 단위 M도 웨버였고요. 자극 M도 단위가 웨버였고 지금 배울 자속, 자속이잖아요.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 이 자속은 파이라고 하는데 자속 파이의 단어 역시 웨버입니다. 아, 그러면은 자극과 자속이 결국에는 단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비슷한, 같은 건가? 예, 그러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자속 밀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속, 자극이 아닌 자속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A분의 파이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자, 단면적 A를 풀어보니까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로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로.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자석 밀도 B는 뮤 H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뮤 H야. 근데 얘 자석 밀도 B가 왜 뮤 H야로 나올 수 있냐? 자개의 세기 H를 한번 써볼게요. 자개의 세기 H를 한번 공식 써보면 앞에 배웠던 자,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은 바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죠. 4파이 뮤 R의 제곱분의 M으로도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4파이 뮤 R의 제곱분의 M이 뭐랑 조금 비슷해요?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랑도 비슷하죠. 왜? 파이의 단위가 뭐였어요? 웨버였고요. 이 M의 단위도 뭐였어요? 웨버였어요. 아, 그래서 자속이나 자극이나 좀 비슷하다. 단위가 같으니까 비슷한 뜻으로도 통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만 없으면은 자속 밀도 B가 되는 거예요? 자개의 세기에서 이 뮤만 없으면은 4파이 R의 제곱분의 M,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 이거랑 비슷해지는데 예, 그래서 자개의 세기 H에다가 투자율 뮤를 곱해주니까 이 앞에 그림 틀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자석 밀도 B는 A분의 파이,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 뮤 H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자기 모멘트입니다. 이 자기 모멘트를 보시면은 이 자기 모멘트의 공식을 보시면은 자기 모멘트는 M이라고 대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 모멘트가 뭐냐면요. 어떤 자석에 어떤 길이가 있는 자석에 M을 두었을 때 어떻게 작용되냐 그걸 바로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석의 길이에다가 어떤 자석이 이렇게 N극이가 S극이라는 자석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자극 하나를 이렇게 두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이게 바로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M의 이 자극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자석과 M을 가까이 두었을 때 바로 그게 자기 모멘트고요. 그럼 이 자기 모멘트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바로 뭐예요? 자극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거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극의 단위는 뭐였어요? 자극의 단위는 웨버였고 곱하기 길이는 미터. 그래서 웨버 미터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웨버 미터. 그래서 자기 모멘트 M은 웨버 미터이기 때문에 자극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게 자기 모멘트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정력 또는 토크가 나오는데 여기서 해정력을 보시면은 해정력은 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T는 어떻게 나오냐? M, H, 사인, 세타로 토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토크는 MH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M이 바로 뭐냐? 자기 모멘트예요. 자기 모멘트. 그럼 아까 우리 자기 모멘트의 M은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자극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게 대문자 자기 모멘트 M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모멘트 M에다가 H 사인 세타를 해주면은 얘가 바로 토크가 된다라는 거, 토크고요. 그래서 이 토크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뉴턴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미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게 토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섹션 01번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